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이제 학생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천에선 클럽을 다녀온 20대 학원 강사가 학생을 비롯해 11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았던 교회 두 곳에 10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확진 사례 역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유치원 교사는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접촉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이 잔인한 바이러스는 조용하게 그리고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 낮이지만 학원은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학원 건물 관계자와 역학조사관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다른 강사를 포함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학원 강사가 강의한 곳입니다. A씨가 감염시킨 확진자는 학생 7명을 포함해 11명에 달합니다. 학원에선 A씨의 수업을 들었던 고등학생 5명이 감염됐고 동료 강사 1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가외 강습도 했습니다. 가외를 받은 여중생과 그의 쌍둥이 형제, 어머니도 감염됐습니다. 또 어머니와 접촉한 다른 가외 교사도 양성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일과 6일 A씨와 접촉한 확진자까지 총 11명이 감염된 겁니다.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 중 2명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교회 예배를 다녀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학원 5,500곳을 대상으로 이태원에 간 강사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을 자제하고 학부모에게 자녀가 학원을 가는 걸 일주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조사 과정에서는 학원 강사라는 걸 숨겼습니다. 인천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2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9일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선 직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인 오늘 동선이 새로 나왔습니다. 학원 강의와 과외를 하며 학생들과 접촉했던 겁니다. 5월 9일 미추홀 경찰서에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회신된 위치 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불일치 않은 부분이 많아 어디를 다녔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건 학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나가면서 또한 학교의 4학년, 지금 현재는 4학년 학생인데 한 개 과목만 마치면 졸업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복합적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동선을 숨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이제 접촉자가 아예 없었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학원 강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서 이제 접촉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로 공개된 이동 경로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 3곳을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학원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강의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앞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까지 미추홀구는 구청 운동장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세움학원 관계자 138명과 확진된 수강생이 예배를 본 교회 한 곳의 신도 700여 명을 검사했는데요. 검사가 빨리 진행돼 90% 이상이 오늘 90% 이상이 현재 끝나면서 저녁부터 워킹스루 진료소는 철거하고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는 내일 중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는 오늘 밤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 두 곳의 신도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교회 신도들은 만나봤습니까?
네, 낮 동안 검사를 받은 신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방역에 힘써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당황한 분위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터져가지고 야 난리 났어요 진짜. 큰일이야 이거 언제 끝나? 여기서도 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간 사람 바로 소독로 다 풀었어요 바로. 제 입장은 상당히 좀 너무 억울하고. 네, 인천 동구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 1명이 예배를 본 게 확인되면서 35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선 확진된 학원 강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학원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는 학원의 방역 점검 리스트가 붙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강사와 학생이 수업 중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준수했다고 체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이 공개한 동선과 또 구청 관계자의 말들을 들어봤더니 이태원을 다녀와 확진된 강사는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확진된 수강생 중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들은 사람이 있었고요. 강사가 과외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지금 3차 감염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3차 감염은 이태원에 다녀온 1차 확진자가 2차로 과외 학생 가족에게 전파하고 또 이 가족을 만난 또 다른 과외 교사가 3차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난 한 시민은 확진자가 초기에 동선을 숨긴 점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분하죠. 분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조심했거든요. 클럽 가서 걸린 것까지 내가 탓하고 싶진 않은데 그 다음부터는 협조는 했어야죠. 예, 이런 상황에서 홍대 주점에서 추가로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학원들은 위험성이 없다고 홍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학원에서 학생과 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이태원을 방문한 직원이 없다며 공지한 내용입니다. 잇따라 2차 감염 사례가 나오자 조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가 많은 어학원과 영어 유치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10통 정도 와요. 혹시 선생님들이 이태원 다녀오신 분이 계시냐고. 원어민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태원을 다녀온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한 유치원은 음성 판정에도 일주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화상 강의나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지금 다른 엄마는 계속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어서 원래는 뭐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입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이 오는데 그 상황이라서 빠지면 좀 2차들이 계속 생기고. 교육당국도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가운데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학교도 비상입니다. 황금 연휴에 이태원과 그 주변에 갔던 교직원이 서울에서만 16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고3 학생들의 등교를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때 이태원, 논현동, 신촌 지역을 다녀간 서울 지역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는 15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유흥주점을 다녀간 교직원은 14명이었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의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387명이 파악됐지만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당장 일주일 뒤에 학교에 가는 고3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오히려 고3은 전체 학년을 통틀어서 제일 몸조심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결단을 내려준다면 그래도 계속 등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대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때 확진됐다가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교사와 접촉한 유치원생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아이들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클럽을 다녀온 20대 확진자의 아버지와 1살 된 조카도 오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거제와 강원도에서도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번화가가 썰렁합니다. 27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 일대를 누볐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방역을 하고 오늘부터 재개장을 했거든요. A씨는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갔습니다. 이후 무증상 상태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했고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A씨의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살 아이는 홀로 격리될 수 없어 어머니와 함께 입원했습니다. A씨의 직장인 CJ 제일제당 부산 공장도 어제부터 일부 폐쇄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거제에 사는 A씨 친구 B씨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B씨의 직장인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는 직원 48명을 자가 격리했습니다. 인근 사무소나 본부에서 적정인 편성이 돼서 투입을 하려고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똥은 강원도에도 튀었습니다. 원주에 사는 19살 대학생 C씨는 지난 5일 이태원을 다녀왔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애초 이태원에서는 편의점만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전파지로 지목된 이태원 클럽에 갔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C씨는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원주 시내 전통시장과 카페,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지금 확산 추세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태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국소적인 감염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서 유행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감염자들이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있고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구 경북의 신천지처럼 유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의료기관들은 신천지처럼 크게 유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모델링을 해봤더니 32일에서 40일 이후에는 약 6,500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모델링은 이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확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동을 하고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확인된 건 2차 감염까지가 확인이 됐고 3차 감염은 의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차 감염이 나온 이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어떻게 달라질까요? 3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측정을 해보면 바이러스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들과 접촉한 분들 중에서 얼마나 3차 감염이 일어나느냐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유행에 판단을 하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교적 초기에 지금 진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건강한 젊은 연령군에서 진단이 되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학생들까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 이태원 그리고 그 주변에 갔던 교직원들이 뭐 100명이 넘어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등교를 더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등교가 개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개학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말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1차적인 감염, 그리고 이 1차적인 감염으로 인한 접촉자들에 의한 2차 감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감염자들이 확진되는 그런 경과,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개학을 다시 연기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어떤 분수령 혹은 고비가 될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태원에서 그 감염자들이 발생했을 시기가 예. 2일에서 한 6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통상적인 잠복기가 4일에서 7일, 최대 14일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까지가 확진자들이 대부분 나올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들이 다음 주 중순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오느냐, 또 그리고 그 환자들과의 접촉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로 검사를 익명으로 하기로 한 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진료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선별진료소입니다. 양옆으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뻗어 있습니다. 7일 70건이던 검사가 12일 726건으로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역학조사 서식입니다. 기존엔 모든 인적사항을 다 써야 했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만 써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익명검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검사 전인 10일 3,490여 건이던 검사가 11일에 2배 가까이 뛰더니 다음 날엔 8,34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사자들이 몰려들자 서울시는 한남동에 워크스루 진료소까지 따로 열었습니다. 의사 36명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신상이 노출돼 불이익을 당했다는 온라인 글도 올라오지만 보건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하면은 그분께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고 얼른 서울시에서 병상 배정을 받아서 병실로 이송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확진자가 됐을 때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생년월일밖에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적을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